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경제특화 뉴스 쏙쏙 경제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주택용은 원가 이하로 공급되고 있는 데다 전기를 많이 쓰는 소비자의 요금을 깎아주는 부자 감세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조선업 구조조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제출된 11조 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을 국회가 조속히 통과시켜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코스피가 어제에 이어서 종가 기준 연중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에 힘입어 12.66포인트 오른 2043.78의 장을 마쳤고 이는 지난해 11월 6일 이후 약 9개월 만입니다. 폭염으로 가축 폐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달 7일부터 한 달 동안 폐사한 닭과 돼지, 오리 등 가축 수가 274만 2천여 마리로 5년 만에 최대 규모입니다. 네, 요즘 브라질 리우 올림픽에서 선전하고 있는 우리 선수들의 경기 보느라 늦게 주무시는 분들 많은데요. 여러분, 세계 경제 올림픽이 있다면 우리 기업들은 메달을 몇 개나 딸 수 있을까요? 금메달 1개, 은메달 2개로 종합순위 8위에 그친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건지 경제부 신호 기자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죠. 자, 우리나라도 경제 강국으로 평가받을 만큼 그런 수준인데 메달 3개에 순위 8위면 좀 아쉬운 성적인 것 같은데요. 네, 이 세계 3위 안에 드는 우리 기업이 그만큼 많지 않다는 뜻입니다. 이 메달권에 든 우리 기업은 어디일까요? 먼저 금메달을 딴 기업은 전자업종의 삼성전자 한 곳뿐이었습니다. 최근 일본의 샤프를 인수한 타이완의 홍하이정밀이 은메달을 땄고 동메달은 독일의 지멘스 차지였습니다. 철강 부문에서도 메달이 나왔습니다. 포스코가 은메달을 땄는데 금메달은 룩셈부르크의 아셀로미탈에 내줬습니다. 제조업 강국 독일의 타이센크룹은 동메달입니다. 마지막 메달은 이 산업 장비 부문에서 나왔습니다. 미국과 독일 회사가 금메달과 동메달을 땄고 우리 현대중공업이 은메달을 차지했습니다. 종합순위 1위는 금메달 30개의 미국이었습니다. 중국과 독일이 뒤를 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8위였고 일본은 우리보다 한 계단 앞선 7위였습니다. 이번 분석은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미국 경제전문지 포춘이 선정한 세계 500대 기업을 각국의 대표 선수로 놓고 지난해 매출을 비교한 결과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메달을 딴 3개 회사 말고도 12개 기업이 더 출전했지만 아쉽게 메달권에 들지는 못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어떤 회사들이 아깝게 탈락했는지도 궁금합니다. 전해주시죠. 네, 이 8강 문턱은 넘었지만 4강 안에 못 든 우리 기업은 4곳입니다. 요즘 무더위 때문에 전기요금 수입이 급증하고 있는 한국전력은 전력 부문에서 세계 5위에 올랐습니다. 롯데쇼핑은 잡화 유통 부문에서 세계 6위였습니다. LG전자도 8강에는 들었지만 그걸로 만족해야 했고요. 현대기아차는 현대차와 기아차를 합쳐도 겨우 8강 문턱만 넘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가상의 세계 경제 올림픽, 올림픽 기간이고 해서 그 결과가 참 재밌는 것 같은데요. 자, 한편으로는 좀 씁쓸합니다. 세계 무대에서 인정받는 우리 기업이 많지 않다는 해석이 나올 수 있겠네요. 네, 이 우리나라의 산업이 몇몇 업종으로 편중이 심해서 신성장 산업 발굴이 그만큼 절실하다는 점을 대변하고 있는 결과입니다. 일단 올림픽에서 메달을 많이 따려면 국가대표를 많이 출전시키는 게 중요한데 이 세계 500대 기업 안에 든 우리나라 업체는 2000년 12곳에서 올해 15곳으로 3곳만 느는 데 그쳤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중국은 세계 500대 기업을 10개에서 103개로 10배 이상 늘렸습니다. 지금 올림픽에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다양한 종목에서 메달을 따기 위해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경제 분야에서도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글로벌 기업들이 나올 수 있도록 정부가 정책적인 지원 방안을 고민해야 되겠습니다. 네, 이번 분석에서 전체 업종은 53개였는데 우리나라 기업은 9개 업종에만 포함됐습니다.
나머지 44개 업종에도 경쟁력 있는 국가대표 기업을 키워내야 올림픽에서처럼 효자 종목 말고도 다양한 산업에서 금메달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신호입니다. 요즘 많이 더우시죠? 불볕더위를 견디기 힘든 건 사람뿐만 아니라 가축도 마찬가지입니다. 폭염을 견디다 못해 폐사한 가축 수가 크게 늘었습니다. 5년 만에 최고로 많았다고 하는데요. 보도에 염혜원 기자입니다. 30도가 훌쩍 넘는 기온 탓에 양계장 안은 그야말로 찜통입니다. 천장에서 물을 뿌려 온도를 낮추려고 하지만 닭들은 축 늘어져 있습니다. 산란계 농장도 곳곳에 폐사한 닭이 눈에 띕니다. 계란 산란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고 닭은 폐사가 많이 나고 있는 상태고 닭도 힘들어하고 있으면서 저희 농가들도 지금 굉장히 힘든 상태입니다. 현재 지금. 지난달부터 내려갈 줄 모르는 수은주 탓에 닭, 오리, 돼지 등 가축 폐사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가축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에서만 한 달 사이 274만 2천여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폭염 피해가 컸던 지난해보다도 24만 마리 넘게 증가하면서 최근 5년 사이 최대 피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닭이 265만 마리 넘게 죽었고 매출이 6만 마리, 오리 2만 마리, 돼지 4천여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전북에서 100만 마리 넘게 피해를 받고 충남과 전남, 경기도 순으로 피해가 컸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지급될 보험금은 84억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푹푹 찌는 더위가 곧 끝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농가 피해는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네,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결론은 누진제 개편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겁니다. 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오늘 세종청사 언론설명회에서 밝힌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산자부는 전기요금 체계가 온 게 4단계, 그러니까 이 4단계 400kW까지는 원가 이하로 공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략 원가의 92에서 95%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취약층을 고려해서 오히려 요금을 낮게 책정한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우리나라는 전기를 300kW 안팎으로 쓰면 월 5만 원 수준의 요금을 내지만 일본은 8에서 9만 원을 낸다고 설명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에어컨을 틀어서 전기요금 폭탄을 맞는다고 말하는 건 과장이라고 주장했는데요. 벽걸이 에어컨은 하루 8시간, 거실 스탠드형은 4시간 사용하면 월 요금이 10만 원을 넘지 않는다고 장담했습니다. 한마디로 국민들이 에어컨을 합리적으로 사용하지 못해서 생긴 문제라는 겁니다. 하루 12시간씩 에어컨을 틀면서 전기요금을 싸게 낼 방법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산자부는 누진제 개편이 전기를 적게 쓰는 사람에게 비싸게 받아서 많이 쓰는 사람을 깎아주는 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소득층의 피해가 뻔하고 부자 감세의 효과를 내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에너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논문을 보면 최근에는 저소득층이 난방을 위해서 기름 대신 전기장판을 쓰는 등 전력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체계에서 가장 많은 혜택을 받는 대상은 고소득 1인 가구라는 논문의 결론이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자, 차 안에서 음식을 주문하고 바로 받을 수 있는 드라이브 스루 매장이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장의 안전시설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소비자들 절반 가까이가 사고 위험을 느낀 적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이하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차에 탄 채로 이동하며 햄버거나 커피 등을 사 먹을 수 있는 드라이브 스루. 시간을 아껴주는 장점 때문에 인기를 끌면서 전국에 370여 개의 매장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안전관리는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도로변에 좀 있어서 이게 들어오고 그럴 때 이게 있더라고요. 길 막힘 같은 그거가 약간 우려돼요. 드라이브 스루 매장 이용자의 절반은 사고 위험을 느낀 적이 있고 12%는 실제로 사고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도권의 매장 실태를 조사해봤습니다.
4곳 중 한 곳은 차량 출고 부근 측면이 건물이나 담벼락 등에 가로막혀 보행자를 확인하기 어려웠고 이 가운데 절반은 시야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도로 반사경도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드라이브스루 매장은 이처럼 보행도로를 통과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주유소 이용 차량과 동선이 겹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처럼 경보장치가 있어야만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보장치가 설치된 매장은 절반에 불과했고 과속 방지턱과 같은 최소한의 안전장치조차 없는 매장도 60%에 달했습니다. 드라이브스루는 음식점 신고만으로 영업이 가능하며 별도의 시설 기준이 없는 상태로서 이용자나 보행자를 위한 안전대책 마련 의무는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용 차량이 몰리는 시간대나 어린이 등하교 시간에는 안전관리 요원을 배치하고 매장 입구에는 안전운행과 관련한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YTN 이하린입니다. 관리비가 나오면은요, 제가 그냥 명세서만 한번 보고 직장 다니다 보니까 이게 어디에 어떻게 쓰여지는지도 모르고 세부 항목을 따진다거나 그러지는 못하는데 관리실에 전화해서 어떻게 되냐고 묻는 정도이지 정말로 확인하고 이러지 못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 받고 나서 이게 제대로 책정된 건지 관리비는 써야 할 곳에 잘 쓰고 있는지 의구심을 갖게 될 때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관리비 유용 같은 아파트 회계 비리가 잊을만 하면 적발되고 또 고질적 문제로 지적받아 왔기 때문일 겁니다. 이런 비리를 없애기 위해 조합과 입주자 대표들에 대한 감시가 한층 깐깐해지는데요. 이번 주 금요일부터입니다. 김종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1200가구가 넘는 서울의 한 대규모 아파트. 수도관 공사비를 4억 원 가까이 부풀려 관리비를 떼먹은 동 대표와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덜미를 잡혔습니다. 2013년도에는 저희 동은 3억 6천에 공사를 했는데 2015년도에 다른 동 공사를 하는데 저희가 5억 정도면 될 거라 생각했는데 8억 5천이 나와서 야, 이건 너무 부풀린 거 아니냐. 지난해 3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 9천 곳에서 첫 외부 회계 감사를 했더니 10곳 가운데 2곳은 관리비 사용이 불투명했습니다. 입주민들의 무관심 속에 여전히 공동주택 관리의 고질적 비리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런 비리를 막기 위해 조합과 입주자 대표들의 돈 씀씀이 감시가 더욱 깐깐해집니다. 그동안 2차례 하던 주택조합 회계감사가 3차례로 늘어납니다. 사업계획을 확정하지도 않은 채 조합원을 모아 피해가 생기는 걸 막기 위해 조합원은 반드시 당국에 신고하고 공개 모집해야 합니다. 아파트별로 달랐던 외부 회계감사 기간은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9개월까지로 통일됩니다. 1명 이상이던 입주자 대표회의 감사는 2명 이상 둬야 합니다. 500가구 미만 아파트도 500가구 이상 단지처럼 입주자들이 동별 대표 가운데 감사를 직접 뽑을 수 있습니다. 하자 보수를 할 땐 시공사에서 비용을 받기 전 사업자를 미리 정해서는 안 되고 전자 입찰 등으로 공정하게 선정하되 돈은 입주자 대표 인감과 관리소장 직인이 있는 계좌로 관리해야 합니다. YTN 김종우입니다. 현대중공업그룹이 올해 들어 처음으로 초대형 유조선 2척을 수주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3일 그리스 선사인 알미 탱커스로부터 31만 7천 재화 중량 톤수의 주문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롯데그룹이 추석을 앞두고 협력사들의 물품 대금을 앞당겨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롯데 계열사와 거래하는 중소협력사 1,300여 개로 물품 대금 8천억 원을 추석 이전에 모두 정산할 계획입니다. 막바지 휴가철과 올림픽 시즌을 맞아 저비용 항공사들의 특가 이벤트가 이어집니다. 에어부산은 오늘부터 7일 동안 다음 달 부산에서 출발하는 중국과 동남아, 대양주 11개 노선을 편도 가격 최저 7만 3천 원에서 최고 13만 1천 원에 판매합니다. 이스타항공은 오는 11일부터 15일까지 11월에 출발하는 국내선 항공권을 최저 11,900원에,
또 일본, 중국 등의 국제선은 편도 기준으로 8만 원에서 12만 원대에 내놓을 예정입니다. 삼성전자 냉장고가 스페인과 이탈리아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자사의 투도어 냉장고가 최근 스페인 오시우 콤프라 마이스트라와 이탈리아 알트로 컨슈머 소비자 연맹지 평가에서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천공항공사는 국제구호단체 코피온에 사회공헌기금 2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또 올해 안에 공사 임직원과 협력사 직원, 대학생으로 구성된 국제봉사단을 파견해서 활동도 할 예정입니다. 네, 속속경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6시에 뉴스통이 방송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